전화를 하면 집에서 전화를 받아서 그 전화에 응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화 건 남성분이 옷 좀 벗어봐 하면 하나씩 이렇게 벗어주면서 이 캠 카메라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분명히 모집 공고하고는 맞죠. 재택근무, 집에서 하는 거고 텔레마케터, 전화가 걸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응대해 주는 거고 200만 원 이상 보장을 주는 거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전화를 한 사람에 대한 전화 한 사람이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거나 만약에 우리 친척이거나 이런 분이 전화를 해서 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월 200이 아니라 월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고소득을 보장해서 재택근무를 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다는 이런 광고에는 절대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집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집 직종도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집 직종에서 행정직을 뽑았는데 물품 판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허위 구인 광고니까 이것도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 사무직을 모집한다고 했지만 일반 영업직으로 부서 변령을 낸다던가 영업직에서 업무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허위 구인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집 조건과 내가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과 확연하게 근무 조건이 다른 경우도 하나의 허위 구인 광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용 형태가 다른 경우도 허위 구인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규직 직원이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던가 1개월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를 할 경우에 이것도 허위 구인 광고니까 그런 경우에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기업. 일부러 이 기업이 임금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뽑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뽑아놓고 임금을 그때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려우니까 2달, 다음 달에 같이 몰아서 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2달이 됐는데 또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그만두면 또다시 다른 직원을 또 뽑습니다. 그래서 또 뽑고 그 회사는 1년 365일 사람을 뽑게 돼 있죠. 그 전 직원한테 주지 못한 돈을 그 직원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직원 뽑아서 또 똑같은 수법으로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는 이런 회사들, 악덕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임금을 상습적으로 착취하는 이런 기업들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직원을 속이는 경우, 저는 이걸 직접 봤습니다. 제가 채용 공고를 보고 직원이 꽤 있는 것 같아. 직원이 분명히 200명이라고 했거든요. 직원 수를 속여서 채용 공고를 내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채용 공고에는 분명히 직원 수가 2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회사의 이 주소를 보니까 땡땡 오피스텔 7층이라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규모가 적은데 어떻게 그 규모 안에 200명의 직원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홈페이지도 보고 이 고용센터에 가서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래 그 회사의 직원은 서울에 있는 이 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오피스텔에 있는 직원은 딱 5명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195명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인 거예요. 요즘은 OEM으로 해서 이제 수주를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무역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공장 직원은 우리 직원은 사실상 아닌 거죠. 단지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는 그런 업체의 직원일 뿐인데 그 공장에 있는 직원도 마치 자기 직원인 것 마냥 몇백 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채용 공고가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직원 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주소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그 주소지에 그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가서 별도의 지방의 지사가 있어서 이 직원 수가 그렇게 되는 건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직원 관련해서 이런 광고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다고 하면 이런 허위 구인 광고를 보면 그냥 당했다고 해서 내가 또 당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위 구인 광고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또다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1588-1919에 전화를 하셔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이런 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내용을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 구인 광고에 대한 내용을 캡처를 하시던가 그 내용을 기록을 하시던가 아니면 통화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두시던가 통해서 그런 신고 내용에 적어두시면 보다 상세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본인만 당했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꼭 반드시 신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직업 관련해서 우리가 허위 광고를 보면 신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허위 구인 광고를 잘 피해서 나는 정말 우수 기업을 잘 선택을 해서 막상 취업이 되셨습니다. 그때 취업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법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내가 취업을 했는데 사업주가 자기 맘대로 임금도 막 깎고 자기 맘대로 막 이걸 일도 맘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사업주가 일방적인 근로조건을 변경한다거나 결정을 해버리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근로기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은요. 우리가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엔 그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내가 이렇게 너한테 노동력을 제공을 했으니까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줘야겠죠. 이런 걸 말로만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작성을 해놓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이런 구두로 했던 내용들도 다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서 다 그 내용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올해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이 근로계약서를 서면화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두로 그래 내가 너 얼마 줄게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해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제가 일반 작은 회사 사장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